그래서 항상 좀 그 딜레마에 빠지면서 또 이렇게 또 여쭤보시면 결국 분할 매수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매월 그때 한 주씩 사는 걸로 하다가 언제드 그 한 올 이게 토스가 좋은 게 바이한 시점이 나와 가지고 한 만 원씩 넣다가 일부 살짝 떨어 그 올 약간 음봉이 한 번 살짝 떴을 때가 있었거든요. 12,500원 정도? 그때 만 원씩 넣던 거를 손절 친 거 다 합쳐 갖고 한 100만 원을 샀어요. 예. 그래서 그 은과 어쨌든 계속 결국 중요한 거는 은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구글이 올라가거나 그런 걸 봤을 때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걸 가지고 사실 이거 조사를 하다 보면서 은은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는 못 사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다는 못 사고 그래서 파는 거에 이거는 일단은 장기로 봤을 때 뭐 당장 제가 뭐 이거를 1-2주 내에 수익을 보고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AI 수요가 계속 인프라가 깔리는 시점 결국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뭐 인제 반도체에 대한 AI 반도체의 그런 수요가 정체될 때까지는 은은 계속 수요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수요는 아직 오지 않았 그 지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를 한 방에 다 넣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 원씩 넣다가 뭐 주가가 그 양봉이 크게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때 한 뭐 만 원 넣던 거 현금 만약에 예수금이 5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 300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한다고 봤을 때 50만 원 뭐 30만 원 더 넣을 수도 있고 고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AI 관련된 그런 주요 기업들 근데 그래프를 봤을 때도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조정은 일시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올해 뭐 상승분을 다 반납할 정도의 그런 하락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 추매가 괜찮다. 음. 네. 네 그쵸. 현재 그런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추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날짜를 한번 볼까요? 최근 우리가 추천했던 지난 스터디 날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음, 시세 흐름을 좀 봐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언제였죠? 12월 며칠 날 했지? 10일 한중 며칠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 했나? 그 온라인으로 한 거야? 어, 마지막. 온라인 스터디어 아니면 시드먼이요? 어, 뭐 잠깐만. 시드머니 때도 네. 그렇고 그 스터디 때도 그렇고 저희 스터디가 28일이었으니까 네. 우리 12월 28일 달에 은 얘기했나? 11월에 얘기했나?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네. 어. 12월 며칠이에요? 스터디는 28일이요. 28일? 네. 28일 하고 음. 올랐어요. 음. 인제 네. 뭐 음봉이긴 하지만 하고 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인제 지금 이렇게 또 올라왔죠. 음.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번씩 올랐다가 비율상 떨어지는 폭이 좀 있으면 이때 예를 들어서 한 주씩 모아가기를 하더라도 10주나 뭐 30주나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5일선 기준으로만 봐도 약간 횡보 구간이 나오잖아. 그죠? 네네. 그렇게 흐름 타면서 그러니까 매도라고 하는 거가 5일선이 진짜 급격하게 올라서 야 이거는 좀 그렇다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좀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차트 흐름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에 금요일 날 이제 떨어지긴 한 거가 하나 오션 차트를 봐보면 5일선이 진짜 바짝 올라왔어요. 바짝.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도 매도 의견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최종 목표 15만 3천 원 아니야? 그 전에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차트의 과잉, 그냥 과하게 투자됐다, 오버슈팅 됐다라고 하는 지점이 올 때쯤에는 모두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부분 매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현금 비중 확보를 해가면서 조정받을 때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차트 흐름상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사기도 뭐하고 뭐 그냥 뭐 많이 사기는 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수량을 적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조정을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량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모으기는 모으기대로 가고 한꺼번에 좀 수량을 태우는 건 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유유적절하게 수량 늘어나면서 평단가 조율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좀 잘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3개월 흐름을 이렇게 봐보니까 은이 상승폭이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받으면은 좀 더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차트가 보면은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한 번씩 꺼트려 주면서 가는 것 같아요. 급격하게 오를 것 같으면 한번 조정을 받고 또 급격하게 오르면 또 조정을 받고 지금 보면은 음봉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면 올랐다가 음봉 터지고 올랐다가 음봉 터지고 또 올랐다가 음봉 터지고 그러면은 이제 요 패턴대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음봉 나왔다가 가라앉혔다가 또 올리고 그런 흐름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봤을 때는 그럴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음, 만약에 작년 10월 기준을 땡겨오면 네, 작년 10월에도 이랬다는 거죠. 음, 음, 못 하잖아요. 음,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럼 조정 받을 때는 음, 여기서 지금 9천 원이었던 게 8천 원까지 빠지면 1,000원이 빠진 거니까 음, 거의 10% 이상이 빠진 거고 그렇지. 10% 정도 10%? 저 10%가 더 빠졌죠. 그 상황에서 다시 5일선이 21선 뚫고 올라갈 때 그렇지. 네, 이때 좀 사고 만약에 이 은에 대한 그런 뭐 그 추세가 투자에 꺾이지 대한 확신이 좀 않았으면, 있다고 하면 네, 추세가 안 꺼지고 있으면, 네. 그러면서 이때 투매해서 지켜보면 뭐 여기서 또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은에 대한 뭔가 그 장기적으로 안 좋은 이거는 흐름. 안 좋은 그런 뭐 그 지표라든지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두 달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담았으면 지금 네 이때 손절하지 않고 추매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결국 지금도 아예 지금 오른쪽의 미래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이 시점이 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이런 시점이 될지는 그렇지. 네,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전후 돌아가는 과거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현 시점이 과잉 매수 구간인가 아닌가도 체크를 해보면서 일정 정도는 좀 오버슈팅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은 차익 실현을 한 게 있으니까 다시 좀 산업 전반이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지고 가야 올해 얘기했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돈을 벌지 않을까. 지금 하나도 우리는 팔아서 익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정을 살짝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장 돌아오는 거 봐서 좀 더 살지, 떨어지는 걸 봤다가 더 밑에서 살지, 여러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를 찍고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애널 리포트도 그렇고 상황 자체도 보고 그러면은 기아차가 지금은 그렇게 밀린 상황은 아니다. 현대차 형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월요일 장이어서 약간 추세적으로 금요일에 이어서 살짝 아침 장에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조정 때 또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잡은 게 14만 7천 원, 그 다음에 뭐 14만 3천 원이나 2천 원 정도의 추매를 한번 더 해서,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 최고가인 15만 9,500원보다도 완전 또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들고 가는 데 있어서의 부담은 좀 적지 않을까.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니까. 은 조정과 같은 요 올해 초같이 음봉 세게 나오고 한번 나오고, 근데 이제 양봉 조금씩 올라가면서 음봉이 또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양봉이 쭉쭉 터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 또 기아차에서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분 누구예요? 또 아까 제가 서부선생님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저 근데 제 거 하기 전에 그 은 관련해서 그 테스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테스님이 그 지금 그 반도체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은이 구리를 대신해서 배선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걸 뭐 개발하고 있다거나. 그,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반도체 최선전 후방에 있어가지고 최전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 반도체 알겠습니다. 후방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후방이든 선방이든 질문의 요체는 구리를 네, 대체해서 은이 사용 가능성이 있냐 이걸로 물어보는 거잖아. 어, 그, 물성이 달라서, 어. 일단 사화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성이 달라서 그게 대체가 아예 안 되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저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전선에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 그럼, 네, 제 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일단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저희 아이들 주식 계좌에 100% 올인해서 사놓은 게 이거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서 그 살 때는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S&P 500이니까 사야지 하고 샀는데 막상 사고 나서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를 전혀 제가 안 해본 상태여서 좀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S&P 500 그 추정하는 주식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ETF인데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상품이고 미국의 그 500대 우량주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ETF로서 국민 ETF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은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좀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상품은 조금 전에 은과는 달리 환해지 미적용 상품입니다. 그 주식 이름에도 보면 가로하고 H가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환해지 미적용 상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해지 미적용이기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가 국내 S&P 500 ETF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순 자산 규모도 112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게 간단한 ETF 그 S&P 500 그 타이거 그 주에 대한 소개를 캡처해서 놨고요. 여기 보면 그 코스피랑 타이거 미국 S&P 500의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확실히 코스피보다 S&P 500 투자가 좋다라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 상품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그 분배금이 지급이 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배금도 15점 몇 퍼센트인가 이거 세금을 떼고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아니, 15.4%.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 그 환해지 미적용이면은 더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일단 상품 S&P 500 그 상품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환해지에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S&P 500 그 지수만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환율의 어떤 다양한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 환율이 올랐을 때 그 이득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환율로 인해서 S&P 500 지수의 하락을 해칭시키는 그런 이익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주요 종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테크 위주로 그 되어 있다라고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산 구성 현황을 그 ETF 설명서를 보니까 주식이 68.4%고 생각보다 이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해서 현금 보유 비중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100% 주식에 투자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래서 이 상품이 일단 환해지 미적용이기 때문에 환율의 그래프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여기 보면 1월 달 12월 말 1월 초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 왼쪽에 타이거 미국 S&P 500 차트에서도 그 환율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환율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는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환율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그 미국 타이거 미국 S&P 500에 투자한 500대 기업 중에 지금 상위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면서 알게 된 게 이 구글과 그, 그 브로드컴의 어떤 투자 비율이 꽤 높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여기서도 지금 1개월의 수익률 중에 구글이 역시 수익률이 좋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됐고, 또 밑에 보니까 엑선모빌이라고 에너지 테크 기업에 대해서 수익률이 9%, 9.58%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요즘에 잘 나가는 회사인가 하고 알아보면서 이것도 미국 주식을 아, 이것도 한번 사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그래서 이제 최근 뉴스를 스크랩을 해왔는데, 이제 순자산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였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그럼 환해지 적용과 미적용 상품을 저한테 지금 당장 둘 중에 뭐 살래라고 했을 때, 저는 환해지 미적용 상품이 현재 저희 그 상황에서는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의 어떤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S&P 500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환해지 미적용 상품을 현재 구매를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수수료도 가장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이 상품도 이제 조금씩 더 사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 등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사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저는 당연히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뭐 AI, 로봇 뭐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의 기술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회사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이 S&P 500이라는 건 분산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질수록 S&P 500의 가격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연말에 지지부진했던 거는 어떤 미국의 경쟁력이나 그 기술의 어떤 퀄리티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때는 이제 AI 버블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AI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우주항공 측면에서 미국의 기술력이 현재 그 가장 좋고, 그리고 개발에 투자하고 그것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술력은 더욱더 발전하고 투자도 더욱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또 돈이 더, 얼마나 더 풀릴지 모르겠지만, 돈이 안 풀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PLG요. 그러니까 달러를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느냐, 그냥 원화로 투자를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아, 오, 오, 달러 ETF라는 건 결국, 어, 저는 지금 측면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낮기 때문에,
원화로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 아이들 장기로 쭉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그 타이거 ETF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자녀들 그 계좌로 해서 쭉 하는 게 뭐 나중에 뭐 지금 만약에 음, 네. 그냥 뭔가 미국 주식 운용 보수도 0.18% QQQ 뭐 이런 게 0.18% 보통 이제 대부분 다 그 정도 비중이 될 것 같은데 운용 보수도 일단 적기도 하고 네. 원달러 환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 지금은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쭉 미국 산업이 계속 개발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얘네는 또 구성 종목이 빅테크들이 뭐 있지만 이 중에서 뭔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알아서 종목 재배치해가지고 S&P 500을 추종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네. 아, 네네. 그냥 세금 관계 같은 게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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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아, 그, VO 달러로 하는 거는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 뭐, 그것만, 내는 거고, 나중에 건보나 뭐 이런 거, 지금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을 것 같고, 국내 ETF로 하게 되면은 15.4%가 되지만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서 종소세의 세율로 과세가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해외 ETF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 그런 거 대상이면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세금 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음. 그게 배당 수익이 250만 원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거죠? 투자금이 250만 원이 아니라. 차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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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직접 투자가 더 좋냐,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이 미국의 ETF 상품들, S&P 500 ETF 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게 좋냐, 이거는 시기마다 그리고 내 상황마다 이거를 조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금적인 부분하고 달러에 대한 해지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이 제 차례죠. 네. 제가 QQQ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QQQ는 나스닥 100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 중심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이런 성장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장에 강하고 금리 인상이나 침체 국면에 좀 약하다고 합니다. 또 배당을 1년에 4번 주긴 주는데 배당률이 이제 워낙 낮아가지고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그 ETF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제 미국 기술혁신에 베팅하는 성장형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유 비중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부분 기술주 위주고요. 미국이 거의 100%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보시면은 기술주에 쏠려 있다. 그래서 그런 몇몇 개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은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는 게 리스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또 금리 민감도가 높아서 금리 인상기에는
낙폭이 크게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채적 기대가 주가에 뭐 선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시적 미스나 가이던스 하향시 뭐 급락할 수가 있고, 경기 사이클 리스크, 또 규제 정책 리스크, 변동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QQQ는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의 이제 성장이 좀 확실시 된다? 아니, 자신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보고 가는 거지, 단기적으로, 아, 내가 여기서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집어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QQQ가 맞는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 성장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변동성 감내 가능하고, 미국 기술 성장을 신뢰하고, 포트폴리오 일부로 편입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QQQ가 맞다라고 하고요. 안 맞는 투자자는 이제 단기 안정성을 중시하고 또 현금 흐름 목적이 있고 완전 분산을 원하고 금리 거시 변수에 민감한 그런 타입들은 좀 안 맞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게 QQQ하고 S&P 500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서부사나이님 발표하실 때 봤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종목이 좀 상당히 겹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S&P 500이 조금 더 뭐 균형적인 ETF라고 하고 있고요. 어, QQQ가 금융주가 없는 반면에 S&P 500은 금융주의 비중도 좀 크게 있다고 합니다. 또 종목 수가 더 다양한 만큼 S&P 500의 변동성이 더 낮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이슈 현황을 보시면 밑으로 조금 내려주시면 최근 기사 두 개가 있어서 이거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QQQ가 장기적으로 똑같은 게 있네.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밑에는 그 유통기미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데 QQQ는 양도세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의견으로는 변동성을 감내하고 미국 기술 성장에 장기 베팅할 거면 사고, 그것보다는 안정성이나 배당,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면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또 S&P 500과 이게 좀 많이 겹쳐가지고 두 개 모두 보유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QQQ에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이 개별 주식으로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둘 중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은 S&P 500을 ETF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로롱님. 그러면은 노롱님은 아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안 물어봤는데 국내 ETF S&P 500이 좋아요? 달러 ETF가 좋아요? S&P? 멘토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 제 마이크 꺼져 있나? 아, 꺼져 있구나. 노롱님은 달러 베이스 ETF가 좋아요? 아니면 원화 베이스 ETF가 좋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음. 아까 뭐 이런저런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좀 저도 고민이 되긴 되네요. 어느 부분에서요?
그, 아까 20%인가 22%인가 네, 22%. 세금을 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 앞으로 투자 금액을 늘릴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제 실제 수익보다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사실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명확한 생각은 없습니다. 달러 베이스냐 원화 베이스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뭐,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보통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이게 S&P 500이면 S&P 500이지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 처음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저는 그러니까 초보라면 이거에 누군가 얘기를 듣고 S&P 500 투자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어, 저는 분산 투자로 두 가지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라는 특징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주가 흐름이 똑같은 거 아니야? 지수 추종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한 거는 환율의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과 미국 팔지 않았을 때도 환율의 영향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분명히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누군가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소액이라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더 많은 이득이 되거나 더 많은 손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차익을 챙겼을 때도 아, 세금적인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받겠구나. 그리고 국내하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구나. 세금을 안 떼기는 많이 안 떼기는 하는데 수익률이 조금 그러네.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칙상 한번 해보는 것도 동일한 S&P 500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분 테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슈드라는 그 ETF를